네, 이번 주제는 공황장애입니다. 공황장애 환자들 많죠. 또 공황장애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병명을요. 그렇게 공황장애 환자들이 많은데 이게 잘 치료되느냐? 잘 치료가 안 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근본적으로 공황장애가 오는 원인이 무언가를 찾아서 그 원인 치료를 하지 않고 나타난 증상, 불편한 증상만을 치료해서 공황장애를 치료하려고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겁니다. 공황장애를 치료하려면, 정확하게 치료하려면 그 원인을 찾아서 원인이 되는 것을 없애는 생활의 법도를 찾아서 잘 지키고 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의사도 공황장애를 잘 치료해 줘야 되겠지만 환자도 평소에 어떠한 생활의 법도가 잘못됐는지를 찾아서 그 생활을 잘 함으로써 의사가 좀 더 빨리 치료해 줘서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빨리 치료해 줘서 공황장애를 벗어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황장애라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유명한 연예인들 많습니다. 유명한 연예인들 참 많아요. 누구와 공황장애 앓고 있다 들어서 많이 아는데 그만큼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이런 환자들이 많은 건데 이것을 증상만을 없애려고 하니까 계속 환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공황장애는 특별한 이유 없이 예상치 못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극도의 공포심이 느껴지면서 죽을 것 같은 극도의 불안 증세가 나타납니다. 카메라가 나를 비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 평소 같으면 괜찮았었는데 공황장애를 앓고 나서부터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고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말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평소에 잘하던 것도 잘 안 됩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공황장애도 한의학적으로 근본 원인을 찾으면 증상만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정신과를 방문하고 약물 치료를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일부는 좋아져서 약물을 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만 끊으면 재발해서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환자들도 꽤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경우죠. 이런 정신과적인 질환을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의학에는 정기신혈, 기나신, 정신, 이 조문에 가보면 공황장애에 대한 약들이, 치료법들이, 그 원리들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치료해야 하는 것일까 한번 알아보겠습니까? 공황장애 증상들은 극도의 공포와 죽을 것 같은 이러한 공포스러움, 무서움, 이런 것을 느끼는 게 특징입니다. 심장이 아무리 안정을 취하려고 해도 두근두근 빨리 뛰는 이러한 느낌이 들고 실제로 심장이 너무 항진되게 뛰어서 고통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호흡이 잘 안 되는, 호출 흡납이 잘 안 되는 호흡곤란이 나타납니다. 호흡곤란이 나타나면 더욱 불안해집니다. 공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땀을 비 오듯이 막 흘리고, 땀을 비 오듯이 흘리면 팔다리가 힘이 없으면서 기절하거나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공황장애 굉장히 쉽지 않은 이러한 병입니다만, 한의학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치료하면 잘 치료가 될 수가 있는데요. 공황장애의 한의학적인 원인과 치료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6가지를 나열했는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만큼 원인과 치료법이 다양하고 아주 원인도 다양합니다. 우선 신어입니다. 신이 허하다. 뼈가 굵은 사람, 광대뼈가 나온 사람, 피부가 검고 거칠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신이 허해서 공황장애가 잘 나타납니다. 신이 허하면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 공포스러운 마음, 그러니까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생각을 안 하니까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청리자감탕 또는 가미신기탕, 청리자감탕도 많이 투여하고 좋은 약이지만 특히 가미신기탕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미신기탕은 특징이 단기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단기증이 바로 호흡 곤란이 와서 호출 흡납이 잘 안 돼서 숨이 안 젖어서 공포스럽고 쓰러질 것 같고 어떻게 될 것 같은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심허입니다. 심허는 걱정근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미리 걱정을 해요. 잘하려고 너무 노력을 해요. 근데 이 세상에 완벽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심이 허한 사람은 입술이 얇고 얼굴이 붉은 편이면서 이마가 넓고 이런 사람들, 눈이 동그랗고 웃을 때 눈가에 주름이 지는 이런 사람들이 공황장애가 왔으면 가감정지탕 또는 성심산을 가감했었습니다. 이 성심산을 가감해서 쓰는 경우는 선천적인 요소가 강할 때 그렇습니다. 가감정지탕은 안경을 썼는데 근시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밖에 담음이라는 게 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거나 눈 주변에 까만 사람. 이 담음은 십정구담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병들, 현대의학에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병들, 담음병이 가장 많습니다. 이 담음에 의해서 공황장애가 왔을 때는 이진탕, 가감방, 감염계, 출감탕을 씁니다. 기울, 이건 얼굴이 각이 진 사람입니다. 혈허, 이것은 얼굴이 갸름한 사람입니다. 양명렬, 너무나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공황장애가 왔을 때는 이런 약들을 투여해서 치료를 합니다. 공황장애도 여러 가지 원인이 이와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원인에 따라서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공황장애를 한의학적으로 치료하면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황장애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법 오승진입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심한 불안과 초조함, 심지어는 죽을 것 같은 공포와 함께 호흡곤란과 흉통, 어지러움 등 신체적 고통까지 모두 공황장애 증상들이라고 합니다. 공황장애는 이 단순한 정신과적 질환이 아니라 일상 자체를 망가뜨리는 공포의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법에선 공황장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공황장애 같은 정신과적 질환들도 과연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될까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치료가
네,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치료 사례를 통해 공황장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성태 박사님 모셔볼까요?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이 공황장애로 진단받으신 분이 잘 치료됐던 사례가 있다고요? 네, 오랫동안 단골로 다니던 분이 조카가 공황장애를 1년째 앓고 있다고 하면서 20대 여성을 데리고 내원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일인지는 모르지만 공황장애를 치료한 이후에 참으로 좋아져서 그 뒤에 몇 년 후에 다시 그 단골 환자분이 내원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한 달 정도 치료받은 후에 좋아진 이후에 다시 재발하지 않아서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하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한 적이 있어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어려운 병이 나았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정말 보람이 있으셨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당시 환자의 상태 어땠나요? 환자의 상태는 사실은 심각했습니다. 이 환자 말씀이 과호흡 증상이 자주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증상이 발작하면 명치가 답답해지면서 호흡곤란이 와서 숨을 잘 못 쉬면서 극도의 공포감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그 전조 증상으로는 심장 박동 소리가 두근두근 들리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모든 증상들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서 어떤 신경정신과를 가보니 공황장애라고 하면서 3달치 약을 주더랍니다. 그런데 고모가 그 약을 먹지 말라고 해서 먹지 않고 자기가 다니는 본원에 내원을 하였던 것입니다. 네, 이 보통은 약을 처방받으면 우선 약부터 먹기 마련인데 가족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그 약을 안 먹고 오신 거군요. 네, 뭐 현명한 판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고모분께서 저한테 굉장히 신뢰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오래된 냉증과 소화불량으로 고생을 하셨었는데 제가 그것을 고쳐드렸더니 저에 대한 믿음이 강했던 그러한 분인 것 같습니다. 혹시 조카의 병도 이러이러한 공황장애가 심각한데 치료해 줄 수 있나 싶어서 데리고 온 것입니다. 네, 정말 귀한 인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의학에선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의 체질이 중요하죠. 네. 이 환자분의 생김새는 어땠나요? 네, 키 몸무게는 약간 아담한 보통의 체형이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눈이 크고 상순이 들리고 화성이 있는 그러한 여성입니다. 이렇게 화성을 가진 여성은 심장이 약한 체질입니다. 심장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병들이 나타나는데 과호흡이라든지 공황장애 이런 증상도 심장과 관련돼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네, 역시 한의학은 체질이 가장 중요하군요. 그렇습니다. 환자가 호소하는 다른 증상도 있을까요? 네, 과호흡이나 호흡곤란 장애가 나타나는 공황장애가 나타나는 것 이외에도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답니다. 저녁 식사죠. 7시에 먹는다고 해서 저녁에 이것도 굉장히 좋지 않은 겁니다. 사실은 잠이 잘 안 와서 고생을 한다. 또 고등학교 다닐 때는 내내 소화불량을 달고 살았다. 쓰리기도 하고 위염도 있고 찌르듯이 아프고 위경련 증상도 있었답니다. 더부룩하고 가스 차는 증상도 있었고요. 요새는 뭐만 먹으면 바로 화장실을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잘 받는 편이라고 했습니다.
이 공황장애도 앓고 있으시고 또 위나 장도 안 좋으신 듯합니다. 이런 경우에 둘 다 치료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분이 심장이 약한 체질인데요. 위와 장도 약합니다. 더불어 가스차기도 하고 쓰리기도 하고 찌르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소화장애를 호소하고 계신데요. 이를 한의학에서는 심조증이라고 합니다. 심장과 관련된 위장 질환입니다. 게다가 스트레스도 잘 받고 공황장애도 나타나며 잠도 잘 안 오는 것이 모두 심장이 약해지는 증상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향사 평이산 가감방을 투여하였는데요. 이 처방은 임상에서 자주 응용되는 처방으로 흔히 소화제로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이 처방은 참으로 묘한 처방입니다. 위나 장도 치료하면서 더불어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심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래서 정신과 질환에도 많이 쓰일 수 있는 그러한 묘한 처방인 것입니다. 네, 그럼 이 약이 공황장애 특효약인 셈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황장애 특효약은 아닙니다만 모든 약은 그 체질에 맞게 사용돼야 하고 그래야 정확한 묘한 효과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약도 심장이 약한 체질에 사용되어야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공황장애, 공황발작 등으로 증상이 비슷하게 나타나더라도 생긴 모습, 맥, 동반되는 증상에 따라서 원인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고 모두 처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향사 평이산이 공황장애의 특효약은 아닙니다. 네, 역시 한약은 신비롭기도 하지만 어려운 학문인 것 같습니다. 네. 결과가 궁금합니다, 박사님. 이 약을 보름치 복용하고 오셔서 하는 말씀이 소화가 정말 좋아진 듯하고 변도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잠도 잘 잤겠죠. 약을 드시는 동안 공황장애뿐만 아니라 전조 증상이 없다고 하여 다시 한번 같은 처방을 했는데요. 어려운 병인지라 제가 6개월 정도 치료 기간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약을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까맣게 잊고 지냈는데 3년 후에 이분 고모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자기 조카가 그때 약을 먹고서 공황장애 증상이 완전히 없어져서 당시에 양약도 안 먹게 되었고 대학도 무사히 잘 졸업했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황장애 같은 어려운 질환도 물론 질병의 기간이나 나이에 따라서 치료 기간은 달라지지만 빠르게 효과가 나면서 근본 치료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체질에 따른 그 원인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공황장애뿐만 아니라 틱, 치매, 불안증, 우울증, 자폐증 등 여러 가지 정신과 질환들도 한의학적으로 많이 연구되어 치료법이 잘 나와 있으며 체질에 따라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으면 이러한 질환들도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대로 이 공황장애뿐 아니라 우울증, 불안증과 같은 마음의 병과 틱, 치매, 자폐증 같은 질환들도 한의학 원리를 이용해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이 조금은 해소가 됐을 것 같은데요. 같은 증상으로 고통받는 분들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순서는 조성대 박사의 백세 건강 한방톡톡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팔팔한 백세 건강을 위해서 조성태 박사님만의 특별한 한방 비법도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생긴 대로 건강법 가족분들의 건강 고민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건강 고민은 부산에서 닉네임으로 사연을 주셨는데요. 푸른 날들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과연 어떤 고민일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는 부산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입니다. 요즘 어디에도 말하지 못할 고민이 있어 사연 보내봅니다. 언제부턴가 다친 것도 아닌데 좌측 고환이 한동안 뻐근하더니 점점 부피가 커지는 겁니다. 너무 걱정이 돼 비뇨기과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 안에 물이 찼다고 합니다. 병명은 음낭수종이라고 하셨는데요. 당장은 크게 불편감이 없으면 그냥 지내도 된다고 하는데 만약 계속 물이 차거나 통증이 심해지면 수술을 해야 한단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증상이 나타난 지 1년 이상 경과가 됐는데요.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혹시 수술하게 될까 봐 굉장히 심적으로 불안한 상태입니다. 박사님, 한의학으로 이런 질환도 고쳐지는 경우가 있나요? 꼭 한의학적으로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하셨어요. 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민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고환에 물이 차는 질환이라 수술까지 하게 될까 봐 걱정이 많은 상태입니다. 박사님, 해결책이 있을까요? 네, 한의학에서는 음낭수종을 전원문에 가보면 산증이라는 그러한 범주에 넣습니다. 산증이라고 그러죠. 좌측 고환이 아프다. 이게 시작이죠. 우측 고환이 아플 수도 있고 좌측 고환이 아플 수도 있는데 좌측 고환은 노화와 어혈입니다. 그 다음에 우측 고환이 아픈 것은 식적과 습담입니다. 그래서 좌측 고환이 아픈 사람들 대개 보면 마른 체질입니다. 늘씬하고 마르고 잘생긴 사람입니다. 남자도 잘생기면 성깔이 있다고 하죠. 화가 잘 나고 또 깔끔 떨고 강직한데 욱하는 기질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욱했다 풀었다 그러면 이것이 고환의 염증 증상이 나타나고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 나타납니다. 이분도 이것이 이제 시작이 돼서 음낭수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산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어혈, 둘째, 담음, 셋째, 식적입니다. 이 세 가지 원인에 의해서 또 음낭수종, 전음병이 온 것이죠. 그래서 물이 찼다는 것은 제대로 순환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물을 빼내는 것이 아니라 순환을 시켜주면 인체는 저절로 회복되는 이러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식적과 담음과 어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식적이 뭐예요? 먹는 것이 쌓인 거예요. 무슨 먹는 것이? 잘못된 식습관이요. 그럼 잘못된 식습관이 뭐예요? 대개 저녁을 과식하는 겁니다. 저녁 과식하고 금방 눕습니다. 잠이 오느니까. 그러면 바로 그것이 쌓이면 식적이 돼요. 그것이 이제 전음 질환이 되고 전음 질환 중에서 이제 산증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식적을 풀어주거나 어혈을 풀어주거나 담음을 풀어주면 음낭수종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네, 사연 주신 푸른 날들님께 속 시원한 정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신 조성태 박사님 감사합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법, 오늘은 공황장애에 대해 알찬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100세 건강을 위한 여러분의 확실한 선택,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법은 다음 시간 더 건강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